라는 수필 작품 한 작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필 갈래는 교술 갈래로서 우리가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필자의 직접적 체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의 이단 구조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북가하는 대로 쓴 어떤 형식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글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정민 작가의 책 읽는 소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처음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옛날의 독서는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다. 즉 묵독이 아니라 낭독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자, 아이들은 서당에서 낭랑하게 목청을 돋우고 가락에 맞추어 책을 읽었다. 선생은 좌우로 몸을 흔들고 학생은 앞뒤로 흔들며 읽었다. 책을 읽는 낭랑한 목소리는 듣는 이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자, 듣는 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 그 가락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뇌리에 스며들어 뜻을 모르고도 글을 외울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는 소리에 뒤따라 맞다는 효과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낭독의 효과를 쭉 제시했어요. 낭독이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효과, 세 번째 효과를 언급을 했고요. 자, 중간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제시했느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총명한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배우지도 않고 글을 외웠다. 그래서 낭독의 효과를 또 들고 있죠. 자,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한 김득신은 사기의 백이열전을 10만 번이나 외웠다. 그는 말을 타고 가면서도 글을 외웠다. 이렇게 많이 외운 백이열전을 중간에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자 곁에서 고삐를 잡고 있던 하인이 막힌 부분을 외워주었다. 하도 많이 들어 뜻도 모르고 외운 것이다. 머쓱해진 김득신은 네가 나보다 똑똑하니 나 대신 말을 타고 가라 하며 종을 태우고 자신의 고삐를 잡고 갔다는 일화, 김득신의 일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김득신의 일화는 낭독의 어떤 효과, 자, 암기의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외우고 또 읽고 또 읽었다. 독서 백편 의자현, 즉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책이나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된다는 의미죠. 라고, 그렇게 소리를 내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의미가 들어왔다. 그렇게 논어를 외우고 맹자를 외웠다. 이렇게 얻은 의미는 평생을 따라다녔다라고 해서 반복 낭독이 어떤 암기 또는 암기에 따른 의미 체득이라는 효과까지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웃집 청년이 날마다 밤을 새워 글을 읽으면 옆집 처녀는 공연히 마음이 설렌다. 도대체 어떤 청년일까? 그리하여 옛 문헌설화 속에서 옆집 청년이 글 읽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처녀가 담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조광조와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그가 낭랑하게 책을 읽는 소리에 반한 처녀가 담을 넘었다. 조광조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 돌려보냈다. 그녀는 잘못을 뉘우쳤고 훗날 다른 집안으로 시집갔다. 기묘사화 때 그 남편이 조광조를 해치려 하자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일을 이야기하며 조광조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편 전한다. 모두 다 책 읽는 소리 때문에 생긴 아련한 옛날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조광조의 일화를 들려주었고요. 자, 알베르토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를 읽어보니 중세 유럽에서도 책은 반드시 소리내어 읽었다고 한다. 자, 동양뿐만 아니라 즉 조선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낭독이 널리 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암브로시우스가 묵독하는 것을 본 아우구스티누스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눈으로만 읽는 묵독은 그 비밀스러운 느낌 때문에 요사스럽게 보였던 모양이다.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묵독에 대한. 그들은 경전을 읽을 때 신성함을 유지하려면 문장이 가락에 맞춰 몸을 흔들고 소리내어 성스러운 단어들을 읽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야만 책장에 쓰인 주균 단어들이 날개를 뻗고 훨훨 날아올라 의미화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낭독이 보편화되었던 당시 중세 유럽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동양에서도 옛사람이 글을 소리 높여 되풀이해 읽다 보면 옛사람의 목소리와 기운이 뇌의 목구멍과 입술에 젖어들고 그리하여 글을 쓰면 옛사람의 기운이 절로 스며들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통해 기운을 얻는다는 인성구기 가 낭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낭독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백독 천독의 목표를 세워 한겨울을 산사에서 나곤 했다. 한 번 읽을 때마다 하나씩 뒤집어서 읽은 횟수를 표시하는
서사는 어느 집에나 있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의 어떤 독서 문화가 낭독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론은 자, 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 보세요. 자, 이제 책 읽는 소리는 또 그쳤다. 한글을 갖게 친 어린아이들이나 떠듬떠듬 소리를 내어 글을 읽는다. 소리를 내어 상쾌한 리듬을 느끼며 읽을 만한 글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일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낭독을 하지 않는 오늘날의 책 읽기 문화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을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자, 달 밝은 밤 들리던 옆집 청년이 낭랑한 독서성이 새삼 그립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소단원을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소단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